여러분, 라일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건 바로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챕터 2 동사의 시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는요, 바로 문법 이론 수업이었었죠. 이론에서는 시제를 설명할 때 what에 포커스를 둬요. 시험에서 무엇이 나오고 그리고 무엇이 나올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since 뒤에 과거가 나오네요. 그러면 주절에 있는 동사는 현재 완료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if 절 안에 동사가 had 플러스 pp네요. 그럼 주절의 동사는 would have 플러스 pp의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듯 바로 문법 이론에서는 what에 포커스를 뒀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풀이에서는 무엇이 포커스를 두나요? 바로 문제풀이에 있을 때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 우리의 목표는요, 바로 how가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것인지, 이게 중요하죠. Why?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지?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에서는요, 시제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것인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스텝 1, 최신 경향 파악. 우리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에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017년도 국가지 9급 문장을 보면서 그 첫 번째 경향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을 설명하는데 앞서 문장 구조부터 먼저를 할 건데요. 제이미가 주어가 되고요. 런드가 동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대절 대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이 대절은 런드의 목적어 자리 나는 명사, 절. 우리가 절이라고 하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주어, 동사. 절 안에 주어, 동사 찾아볼게요. World War I had broken out. 동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바로 수식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시제 설명을 할 때 이 문장은 문장의 동사 말고 우리 절 안의 동사 찾아보도록 할게요. 절 안의 동사 찾아서 동그라미 had broken out 나온 거 보이시죠? 이 문장에서 had broken out의 시제가 맞게 사용이 되는지 우리 그걸 확인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생김새를 보고 12개의 시제 중에서 어떤 시제인지 우리 그거부터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을 보면 had 플러스 pp의 구조로 바로 과거 완료 시제를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과거 완료 형태는 우리가 대과거로 많이 불리고 있죠. 그래서 과거 완료의 시제의 특징은요, 다른 과거보다 먼저 일어날 때 쓰인다는 게 얘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얘가 다른 과거보다 먼저 사용됐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힌트를 찾으면 얘가 맞게 사용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야 될 텐데요. 이 문장에서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바로 그거에 대한 힌트가 됩니다. 이 문장의 누구인 1914를 찾아 동그라미. 이거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인데요. 얘가 바로 절 안에 있는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in 1914 어떤 의미로 쓰였냐? 1914년에는 전치사 in이 그때 일어났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1914년에 뭐예요? 발생됐다라는 거지 1914년 이전에 발생됐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 과거 완료가 맞게 사용이 되려면 1914년 이전에 발생됐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전치사 in에는 이전에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1914년에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in 1914는 바로 과거 완료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와 동사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바로 동사
had 플러스 pp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had broken out 과거 완료를 simple past 단순 과거인 broke out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 경향을 정리를 해보면 동사의 시제가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선 첫 번째 바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또는 부사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향은 2018년 서울시 구급 문제에 나왔던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문장 구조는 사실 조금 복잡해요. 문장 구조 할 때 귀 쫑긋 기억하시겠죠? 문장의 hardly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부정어가 문장 시작하자마자 나오는데요. 부정어가 문장 시작하자마자 나오게 되면 바로 도치라는 게 생기죠. 도치라는 건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건데 여기서 문장의 주어 whilst 동사 has 플러스 pp의 형태인데요. has라는 동사가 바로 주어 앞으로 이동을 해버렸죠. 그래서 도치가 된 문장이고요. his performance 목적어 before 접속사로 저를 이끌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 절이라는 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주어, 동사가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장 구조가 끝났으니까 우리 오늘의 테마, 오늘의 포커스는 뭐? 바로 동사의 시제가 되겠죠.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도록 할게요. 동사 아까 has finished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동사가 맞게 사용이 됐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동사의 시제가 맞게 사용이 됐냐? 여기선 첫 번째 아주 강력한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누구? 바로 before입니다. before. before는 시간을 나타내는 바로 접속사로요. 이 절 안에 있는 동사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이면 사실 주절에 있는 동사도 과거여야 된대요. 게다가 hardly 찾아서 highlight. 게다가 뭐예요? 문장에 바로 hardly가 사용이 된 거죠. 문장에 hardly가 있고 부사절에 before 또는 when이 사용됐고 before나 when절 아래 동사가 과거다. 이럴 때는 빼봐. 문장에 있는 동사의 시제는요. 반드시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has finished가 아니라 뭐예요? had finish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기출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 기출을 통해서 우리의 경향을 파악하자면 동사의 시제는 아까 설명됐던 1,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힌트가 된다고 했었어요. 1 적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힌트가 된다. 두 번째 보니까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또는 부사구만 힌트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또한 힌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경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향은요. 2017년 국가직 9급에서 나왔던 문제에 있었던 문장을 발췌했는데요. 문장 구조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inister 주어, insist 동사 대절 대부터 끝까지 insist 목적어 자리에 나와서 이 주어가 이 대절을 주장한다 이렇게 사용이 됐고요. 여기서 대절 바로 목적어 자리는 명사절이라고 했었죠. 이 대절은 절로서 주어 동사가 포함된 형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절 안에 주어, bridge 동사, be constructed. 그래서 동사가 사용된 절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테마는 뭐라 그랬죠? 우리 오늘 포커스는 무엇? 바로 시제. 그렇다면 여기서 시제, 동사의 형태가 맞게 사용된지 우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가장 강력한 단어가 있어요. 누굴 찾느냐? 그 뭔가 시제와 연관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단어. 여기에 뭔가 눈에 확 띄는 그런 단어가 보여야 됩니다. 바로 insist. insist가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나온 그 동사 안에는요. 누구 생략? should가 생략이 돼서요. 시제, 수일치 싹 깡그리 무시하고 반드시 원형의 형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시 강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insist는요. 이 주어가 대절이 돼야 된다고 주장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대절 안에 뭐가 생략? should가 생략. 대절 안에 뭐가 생략? should가 생략.
그렇기 때문에 대절 안에 동사 자리는 반드시 뭐가 사용이 돼야 된다? 원형의 형태가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경향은 뭘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동사의 시제 아니면 동사의 어떤 형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insist 같은. 그런 경우는요. 이 단어 자체가 힌트가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보고 여러분이 동사의 시제나 수일치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동사의 시제 형태를 가장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또는 부사구를 찾는다. 두 번째, 시간 또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찾는다. 세 번째, 동사의 형태, 시제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보이면 그 단어가 문장 내에서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한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동사의 시제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동사의 시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 힌트가 무엇인지 정리까지 해드렸어요.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될까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지 바로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텝 2는 문제풀이 연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습은요, 강의에서 하는 건 아니고 바로 앱에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앱에 가셔서 연습 문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 문법 퀴즈가 있는데요. 이 문법 퀴즈는 혹시나 내가 이런 내용이 좀 부족하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강의는 듣기는 좀 그렇고 라고 하시면 문법 퀴즈를 가서 직접적으로 연습하고 모르는 것도 다시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앱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Now, you guys ready?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이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까요? 고고고!